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시오패스일까? 머리로는 아닐 거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찝찝할 때가 있어요. 만약 아래 5가지 이상이 겹친다면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입장을 정리해도 좋습니다. 시작은 되게 친절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척척 알아맞히고 말 한마디에도 웃어주며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이런 친절이 오히려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완벽한 모습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상황에 맞는 완벽한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첫째, 감정 교류는 기본입니다. 타인의 슬픔에 무심하거나 내 기쁨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아요. 공감은커녕 왜 그걸로 우네? 라며 오히려 냉소를 던지곤 하죠.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그 느낌, 어느 순간부터 반복됩니다.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이나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식의 무심한 반응뿐이에요. 감정적인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둘째, 과도한 매력과 변덕, 그리고 이내 사라짐. 처음엔 과한 관심을 퍼붓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러브밤이 자주 보입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온갖 애정을 쏟아붓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차갑게 돌변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하던 사람이 오늘은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행동해요. 이런 극단적인 온도차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들의 통제하에 두려는 전략의 일부입니다. 셋째, 끊임없는 거짓말과 변명. 말 바꾸기 상황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하며 당신의 기억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내가 그런 말 했어? 하고 되묻거나 그건 오해야라며 진실 자체를 부정하죠. 분명히 약속했던 일을 부인하거나 자신이 한 말을 완전히 뒤바꿔서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네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며 상대방의 기억력까지 의심하게 만들죠. 이런 가스라이팅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결국 내 자신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넷째, 통제와 조종의 전략. 갑자기 기분을 바꾸거나 윽박지르는 통제 욕구가 드러납니다. 대화 주제, 일정, 사람 만남까지 간섭하려 들며 벗어나면 잘못된 건 넌데. 왜 그래? 라는 태도를 보이곤 해요. 내가 다른 친구들과 만나는 걸 싫어하거나 내 의견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심지어는 내가 입을 옷이나 먹을 음식까지도 간섭하면서 마치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죠. 다섯째,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 갑작스러운 약속 변경, 법 위반이나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도 죄책감 없이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항상 자극과 흥분을 추구하죠. 계획 없이 갑자기 여행을 떠나자고 하거나 위험한 일에 나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재미있지 않아? 라며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섯째, 죄책감의 실종과 희생자 코스프레.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거나 부인하면서도 뜻밖에도 본인이 피해자라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본인이 상처 준 상황에서도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이해해주지 않아? 라며 역공을 펼치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크게 문제 삼아요. 일곱째, 원초적 쾌감 추구. 어떤 이들은 분노와 증오를 자극처럼 느끼며 상대를 혼란시키는 상황에서 희열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건 관계가 아닌 전쟁에 가까운 패턴이죠. 다른 사람이 화내거나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만족감을 느껴요. 심지어는 일부러 상대방을 자극해서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덟째, 완벽한 과시, 그러나 속은 공허. 겉으로는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지만 정작 진정성은 없고 내면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한 말과 제스처 뒤에 깊은 대화는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정작 진짜 자신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요. 깊이 있는 대화를 시도하면 화제를 돌리거나 피해버리죠. 이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만큼 우리는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패턴을 깨닫는 순간 내 감정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권리가 생깁니다.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생활 속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며 심리적 방어막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을 신뢰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든다면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한 번은 친구가 말했어요.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걔는 그 상황에서도 맛집 얘기만 하더라고. 그 말 듣고 다들 한 박자 늦게 웃었죠. 그 웃음 속엔 피로와 허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거울은 내가 웃을 때 함께 웃고 내가 울 때 같이 눈시울 붉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그저 빛만 반사해 줄 뿐, 감정이라는 그림자는 남기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소시오패스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나만 주고 나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절대 보답받을 수 없어요. 마음의 정원은 소중합니다. 한 번 시든 가지는 쉽게 돌아오지 않고 과도한 물 주기도 어렵습니다. 감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주는 것보다는 따뜻한 사람에게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당신의 정원에는 공감이 피어나야 하니까요. 때로는 혼자인 게 외로운 관계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느끼는 거니까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용기예요. 오늘 이 글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위로가 되길, 구독과 좋아요도 사랑받으며